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평경장입니다. 오늘 19년도와 비교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19년도랑 비교를 하면은 프랙탈이 생겼다, 어디서는 하락을 하고 어디서는 떡상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심화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그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미넌스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19년도 약세 상승, 약세 하락 구간, 제가 보고 있는 약세 상승과 약세 하락 구간이고요. 전 도미넌스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초보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는 것은 암호화폐에 여러 개의 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0개든 뭐 10,000개든 이런 코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얼마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코인에는 125가지 코인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잡코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125개의 코인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너무 구코인이 몰려있는 경향도 있고, 새로 나온 코인 중에서 가치가 좀 높아진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좀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요, 19년도를 나타낸 겁니다. 정확히 19년도 6월 26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 6월 26일 기점으로 상승했던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고요. 좀 약세 하락 구간을 가져갔고, 그 이후에는 좀 의미 없이 흐르는 장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통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르고 내려갈 때 도미넌스는 똑같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도미넌스에서는 실제와는 좀 다른 경향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빨간색과 하늘색으로 방향성,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비트코인이 내려갔다를 표시드렸고, 이 차트는 도미넌스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만 가격은 내려갈 때 도미넌스는 올라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1번, 이 구간은 약세 하락 구간이다. 그래서 2번으로 위험자산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의 행동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알트를 팔고 더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게 된다. 그 대상이 19년도에는 솔직히 말해서 안전자산이라고는 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고였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1, 2, 3번이 뭐 순서대로 진행되든 아니면 동시에 진행되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지금 그림을 보도록 할 텐데요. 날짜상 4월 14일이 고점이라는 기준하에 차트는 올라갔다 내려갔고, 도미넌스는 19년도와 다르게 횡보하는 경향을 가져갔었습니다. 만약에 19년도였다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단기적으로 따라가되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차트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도미넌스, 현재의 도미넌스는 횡보하는 차트를 나타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횡보하는 것에 좀 의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횡보라는 차트가 이게 과연 안전자산으로 옮기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같은 기간 동안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6.4에서 5%에서 7.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테더 도미넌스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옮겼다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냐? 테더라는 코인이 상장한 지는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9년도쯤에 한 0에서 1%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10% 미만, 5% 이상 이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테더 도미넌스가 낮아서 영향도가 낮았고, 야, 그거를 테더로 바꿀 바에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꾸자, 테더 튀면 어떡하냐, 쉽게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테더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과 지금은 영향도가 낮고 안전자산으로 옮길 때 테더로 좀 옮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는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데 다소 시청자분들이 긴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이 상태에서 비트 도미넌스는 횡보하고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하고 있는 그림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비트 도미넌스도 횡보하고 테더도 횡보했겠죠. 하지만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했으니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라는 그림은 방금 위에서 봤었던 첫 번째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경향을 가져간 그림이 지금 현재 비트 도미넌스가 횡보하는 그림하고 여기에 더해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그림하고 맞물려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결론을 내자면은 사람들의 행동이, 여기서는 투자자들의 행동이 맞겠죠. 투자자들의 행동은 위험에서 안전으로 바뀌고 있는 그림이다. 쉽게 말하자면은 페페코인 같은 잡코인에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테더로 바꾸고 있는 경향이 크다. 손실을 보기 싫기 때문이겠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구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은데 이 바뀌기 전까지는 약세 하락을 인정하고 이 그림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림은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려면 1번, 2번, 3번이 전부 관점이 삭제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점을 넘긴다거나 31K를 넘긴다거나 또는 불장 때 봤었던 것처럼 모든 코인이 이번 장에서 메탈처럼 막 불장이 나오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그림은 모든 알트코인들에서는 사실 그런 그림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그림은 거품이 껴야 가능하다라는 소리인데 오늘 결론에서도 말씀드린 구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결론을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장 비교하고 테더 도미넌스를 설명드릴 때 사실 추가가 됐어야 됐는데 분량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에 대한 내용인데 4월 중순 또는 말부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테더는 올라갔고 이더는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 포함시켜 놓지는 않았지만 19년도에 이더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이더리움 정말 많이 떡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보면요 올라갔습니다. 과연 안전자산으로 옮긴 경향이 클까? 또는 이번 1월부터 이더리움의 차트가 굉장히 좋지 못한 편이었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못한 투자자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고 이제는 올라가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오늘 영상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다음에 분석해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이번 영상 하단란에 적혀있는 찰레방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자, 전날자 도미넌스에 대한 내용, 또 장기 흐름과 전체 시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영상 설명란에 적혀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